유튜브 어린이들용이라고 아니라고 세팅하면 되더라고. 그래. 그럼, 자, 짠하고 시작할까? 어, 하나, 둘, 셋, 짠. 짠. 자, 네, 주제 없는 여러분, 방송을 시작해봅시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많은 분들이 일요일 점심에 참석해줘. 스티브님도 또 보네. 자, 참석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게스트 스피커로 조한별 씨를 모셨는데요. 조한별 씨는 저랑 13년 지기 친구로 그 포스트에도 잠깐 썼지만 한별이는 현재 넷플릭스 실리콘밸리 본사에서 리크루터로 근무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친구가 원래는 한국에서 LG전자를 다녔었는데 LG전자에 사업 개발을 하면 사업 개발도 B2B였지. 에너지 사업 개발을 하다가 실리콘밸리의 리크루터로 가기까지 되게 많은 스토리가 많았어요. 그래서 오늘은 그 얘기를 자연스럽게 따라가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한별이 동생 한결이가 제발 이마 좀 보여달라고. 아, 근데 쟤는 왜 들어와 있는 거지? 아, 그리고 뭐지? 그 스티브님 거 보니까 그 반말로 하던데 괜찮아? 우린 반말로 하자. 아, 오케이, 우리 오케이. 반말로 할게요. 질문도 그리고 반말로 해주세요. 막 욕이 막 나온다거나 그럼 어떡하지? 그런 것도 욕, 괜찮아? 욕이 나와도 괜찮습니다. 그거 원래 나만 할 수 있는 건데 너도 하게 해줄게. 친구니까. 알겠어. 고마워. 어. 자, 그러면 자, 뭐 그럼 내가 왜 실리콘밸리 왜 갔는지. 그러면 우리 이제 취업부터 가보자. 일을 처음 시작한. 오케이, 그래서 오케이. 한별이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렇게 어렵게 대기업에 가지 않았어요. 되게 쉽게 가네요. 아니야, 아니야. 자, 일단 내 얘기를 하자면 넌 다 알고 있겠지만 다시 들어. 칼 졸업을 했고, 그리고 액센추어에서 인턴을 시작했죠. 근데 이제 그것도 사실 너 때문에 컨설팅으로 갔는데 살아보니 야 이건 내가 원하는 삶이 아니고 그래서 LG전자로 옮겼고 거기서 5년 반을 일을 했지. 그리고 온갖 병에 걸리기 시작했어. 이석증, 갑상선, 구안화사를 걸리고 그리고 어 구원원서 회사를 왜 걸렸어? 그러니까 LG전자에 다니면서 각종 병을 얻은 거야? 구안화사는 초기에 걸렸지. 한 2년 지나고 나니까 얼굴이 반쪽이 그게 안 움직이기 시작했고. 허진에서 나온 게 아니고 실제로 존재하는 병이야? 너 되게 모른 척 잘한다. 너 봤잖아, 그때 나. 웃는데 한쪽만 웃고, 막, 쌍꺼풀 한쪽 없어지고, 막. 그랬었지. 근데 그렇게 3번까지는 참을 수 있었어. 근데 마지막에 다낭성 난소증후군이 와서 이건 진짜 안 되겠다 하고, 그 휴직계를 내고, 그때 2달 정도 휴직계를 냈는데, 이제 그때 막, 여러 가지를 알아보고 있었어. 그때 막 핀테크 사업을 하는 오빠 좀 도와주기도 했고 그러다가 실리콘밸리에서 이제 한국 시장을 진출하려고 하는데 그거를 하이어링하는 오퍼튜니티가 있었어. 그래서 이제 샌프란시스코에서 갔어. 그래서 그때 이제 갔는데 사실 잡은 잡았어. 하이어링은 됐었고 그때. 근데 일주일 동안 실리콘밸리에 있는데 그때 너무 무섭더라고. 그러니까 내가 파리에서 교환학생 때 홈리스에 대한 공포가 있잖아. 근데 샌프란시스코 시티 갔는데 되게 위험하거든, 사실. 근데 이제 거기에서 눈도 못 맞추고 막 아는 사람도 없고 밥도 혼자 먹고 그러니까 네가 나에게 틴더를 소개해줬잖아. 그래서 틴더를 했지. 이거 봐. 틴더를 했지. 틴더를 하고 그때 그러니까 이렇게 정리를 좀 하자면 실리콘밸리에 출장처럼 간 거야? 이게 약간 투잡이었나, 그때? LG를 휴직계만 냈지, 사표를 낸 건 휴직계를 아니잖아. 내고 사실 그때 여러 가지를 알아보고 있었지. 왜냐면은 너가 병이 3번을 걸렸다고 생각을 해봐. 그럼 이제 이거는 명백히 이건 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잖아. 그래서 여러 가지를 약간 익스플로어 하고 있던 그런 시기였고 그 중에 하나가 실리콘밸리에 있던 오퍼튜니티였고 그래서 거기 가서 면접 하자마자 근데 그때 오케이가 사인이 났어. 그래서 이제 뭐 일을 약간 하면서 이제 그 팀 알아가면서 그렇게 일주일을 거기 있었는데 이제 그때 네 추천으로 이제 틴더를 했고 그때 매칭된 게 지금의 남편. 매칭된 사람 중 하나가 지금의 남편.
근데 이제 그때 좀 여러 사람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매칭이 많이 됐었는데, 이제 가장 그냥 내가 원했던 건 진짜 밥을 같이 먹을 수 있는 사람이었거든. 룸 서비스를 2번이나 시키니까 밖에 너무 무서워서 못 나가고 막 이러니까. 그래서 이제 만났는데 그때 알게 된 건, 틴더를 사람들이 이런 목적으로 쓰는 거구나. 그래서, 이건 아니다. 전하늘이 나한테 왜 그랬지? 이러면서 이제 그거를 접고, 남편이랑도 이미 그때 매칭이 됐었는데, 이제 하우랑도, 그냥 뭐 됐다. 이러고, 안 만나야지. 이러고 말았어. 근데 그때 너가 베가스에 왔잖아. 그때 링크드인 그 전체 총회 뭐 이런 걸 베가스에 와서, 그럼 또 하늘인 봐야 되잖아. 그래서 비행기 티켓을 바꿨는데, 그러는 바람에 월요일 하루가 쭉 비었어. 그래서 하우한테 연락을 했지. 너 그때 말했던 구글 투어 해줄 수 있어? 이렇게 하면서. 근데 낮에 만나니까 뭐 다른 생각 안 하겠지. 그때만 해도 그냥, 뭐 얘도 틴더 하는 애 중에 하나 이쯤 생각했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때 만났는데, 하우가 그때 나를 호텔에서 픽업을 해서 구글 투어 해주고, 다시 공항에 내려주고, 그렇게 5시간만 만났지. 그리고 나는 연하를 애초에. 아니, 구글 엔지니어는 일 안 해? 5시간 동안, 업무 시간 동안 이렇게 틴더 데이트 해도 되는 거야? 나를 만나겠다고 이제 업무를 인텐스하게 해놓고. 그리고 솔직히 중간에 미팅 있다고 갔어. 30분 동안 나 혼자 그거를 둘러보고. 어쨌든 그 5시간이 다였어, 우리한테는. 구글에 있었던 시간 1시간, 뭐, 거의, 샌프란시스코 뭐, 트래픽 아는 사람은 다 알겠지만, 거의 차에서 보내면서 얘기를 막 많이 했고. 근데 나는 별로 그때 남자로 안 느꼈었고, 이제 그때는 그냥 어리고 귀엽네, 이러고 그냥 이제 갔었고. 그래서 너랑 베가스에서 놀고, 한국으로 돌아갔는데, 그때 만난 게 1월이었는데, 2월에 나 다이빙 트립 갔을 때 그때 고백을 한 거잖아, 나한테. 하우가. 그래서. 그때 2번째로 만났을 때였는데? 만나지도 않았지. 5시간이 다였고, 그때, 그 뒤로, 카카오톡으로 이제 연락을 하다가, 하우가 이제 나한테 여자친구가 되어줄 수 있겠냐고. 나 이제 그런 얘기를 5년 만에 들은 거야. 왜냐면 그때 20대 후반이니까 이제 그런 얘기를 아무도 안 하잖아. 그래서 이제 하우가 그런 얘기를 했는데, 설레는 거야. 그래서, 순수한데? 막 이러면서. 그래서 만나기 시작. 댓글 너무 웃겨. 인생을 바꾼 5시간이래. 시작은 취업 얘기였으나 여기 댓글 맛집이네. 오늘 취업 얘기야. 나 오늘 어그로만 끌다 갈 거거든. 나 할 얘기 너무 많지만. 그럼 나간단 말이야, 이제. 근데 그러고, 이제 그랬지. 이제 그러고 나서 2번째 만난 게, 이제 한국으로 하우가 와서, 그게 3월. 그래서 그때가 2번째로 만난 거야, 사실은. 2번째로 만나고, 근데 이제 일주일 동안 있었는데, 그때는 이제 다시 LG로 복귀를 했던 상태고, 그래서 이제 부모님한테는 부산 출장을 간다 하고, 이제 에어비앤비에서 마포에 에어비앤비 잡고 여의도로 출근하면서, 이제, 간을 본 거지, 이제. 그러고 나서 점점 아름답지 않은 사랑 얘기가 되어가고 있다. 근데 그때 조금 얘랑 장기적인 어떤 그걸 봤던 것 같아. 얘랑 좀 오래 갈 수 있겠다, 정말. 그전에는 사실 아무리 뭐 어쩌다 저쩌다 해도 계속 통화만 하고 이랬었던 거잖아. 근데 그러다가, 이제 5월 달에 내가 회사를 그만두고 미국으로 갔지. 잠깐, 여기 전개가 너무 훅 가는데, 그래. 이 남자가 될 법한 남자라는 느낌은 알았어. 근데, LG를 뭔 정신으로 일단 그만둔 거야? 일단 그만두고 미국으로 간 거야? 왜 그 결정을 할 거야? 그 결정을 한 이유는 너무 좋고 이런데, 이거를 롱디로 계속을 하다가, 정말 결혼할 것 같은 거예요, 얘랑. 근데 결혼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나중에 의사결정에서 내가 얘랑 안 살아봐서라거나 얘를 잘 실제로 겪어보지 못해서 이런 합리적인 의심이 끼어들 여지를 주고 싶지 않았고, 일단 사랑적으로. 커리어적으로는 둘째는 5년 반의 대기업을 다녔는데 그만두고 쉬었다고 해서 다시 잡을 못 찾으면 나는 일을 진짜 못한 거고, 뭔가 잘못된 거야, 그거는. 내가 그럼 다시 생각해 봤어야 돼. 그래서 별로 무섭진 않았어. 그래서 그때 그만두고 하우랑 2달을 살면서 가장 크게 진짜 치고받고 2번 싸우고 결론을 내린 건, 너는 내 남편. 살았어? 같이 살았어. 그때 하우
그러니까 룸메도 있었는데 그때 진짜 그때 그냥 크러쉬 해가지고 이제 같이 살았지. 근데 용감하다. 그때 65일 같이 살고 내린 결론은 미국에서도 살 수 있고 켈리에 살 수 있고 너랑도 살 수 있는데 직업 없이는 못 살겠는 거야. 그래서 그때는 아무것도 안 했었어? 그 2개월 동안은? 그때 건담 만들었어. 하고 출근하고 있는 동안 건담 만들고 건프라 빌딩하고 뭐 영어 공부도 좀 하고 중국어 공부도 좀 하고 내 남편이 대만 사람인 걸 모르겠구나. 여기 사람들은 대만 사람. 그래서 남편이 대만 사람인데 약간 오타쿠 기질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내가 엔지니어 선입견을 여기다가 쏟아부으면 안 되는데 아시아 엔지니어들은 건담을 좋아한다. 약간 일본 애니메도 좋아하고. 건담 안 만들어봤으면 그게 이 쿼런틴에 해야 될 일이야. 우리 지금 밖으로 못 나가 이럴 때 건담을. 건담 재밌었어. 근데 그때 65일을 그렇게 하고 나서 돌아가겠다고 일단 하우한테 얘기를 했지. 왜냐면 지금 여기에 하우가 계속 나한테 그러는 거야. 그냥 우리 결혼하고 내가 뭐 시간이 되면 때가 되면 너에게 비자를 줄 수 있고 그리고 너가 이제 그냥 하우스와이프가 돼도 내가 너를 먹여 살릴 수 있다. 막 이러면서 막 패기 넘치게. 근데 와보니까 아니야. 그건 아니야. 큰일 날 뻔했었어. 커리어를 버렸으면 큰일 날 뻔했었어. 그래서 한국에 돌아갔고, 그때 이제 제2의 커리어에 대해서 진짜 많이 고민을 했었지. 왜냐면 LG에서 5년 반 동안 한 일이 상품 기획이었거든. 지금으로 따지면 PM이잖아. 그래서 그때 B2B를 했었고, 그게 공조에 대한 걸 했었고, 그러니까 실리콘밸리에서 그 경력으로 PM을 그대로 잡기가 쉽지 않았고, 그리고 고민을 한 거지. 내가 이걸 진짜 좋아하는 일인가? 이게 내가 그 상품 기획이라는 게 사실 되게 그럴듯하고 되게 의미 있는 일이야. 그래서 의미도 많이 찾았어. 근데 결국에는 내가 빌딩하는 게 아니라 디자인 팀, 엔지니어링 팀, 막 그렇게, 여러 가지 팀들을 모아서 원하는 방향으로 끌고 가다 보니까 내가 그 타임라인이나 이런 걸 매니지하기가 너무 힘든 거야. 그걸 잘하는 게 사실 PM 능력인데 내가 그런 거를 잘 못했던 거지. 어떻게 보면. 그래서 내가 이 업무를 하면서 제일 좋았던 게 뭘까 생각을 했는데 이제 그때 내가 5년 반 동안 하이어링에 많이 참여를 했어. 후배들도 나랑 같이 일을 했었고 그리고 뭐 그 협력 업체에서도 막 데리고 오고 그런 식으로 했었는데 나는 나가도 그 사람들은 일을 되게 잘하고 있거든. 그리고 결국에 이렇게 PM이라는 게 너무 이렇게 어떻게 보면 제너럴리스트다 보니까 그럼 전문성 있는 사람들을 뽑아서 제자리에 놓는 게 난 되게 재밌었던 거야. 그리고 또 하나는 너한테도 영향을 받았지. 그때 너가 싱가포르에서 넌 헤드헌팅을 하고 있었잖아. 그래서 헤드헌팅에 대한 뭐 거부감도 없었고, 그래서 저거는 내가 잘할 수 있겠다. 였지. 그리고 또 하나는 좀 계산적인 이유인데, 비자 서포트를 받아야 되잖아. 미국에 가려면. 그리고, 어쨌든, 그러니까 나도 공부를 하려고 했어. 미국에서. 공부를 하는 게 가장 직업을 찾기에는 쉬워. 내가 GRE 책을 사고, 네 페이지를 읽고 나서 생각한 게, 내 공부는 고3 때 끝났구나. 난 도저히 공부를 할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근데 되게 많은 사람들이 배우자나뭐 연인을 따라서 외국으로 가면서 제일 많이 선택하는 패스가 이제 공부를 더 하는 거잖아. 난 왜냐면은 추천하고 싶어. 추천은 공부를 할 수 있으면 하라는 거지. 나는 못해. 나는 더 이상 공부는 하고 싶지 않아서. 되게 내가 하루에 다 할 수 있는데 공부는 못 하겠더라고. 그래서 생각한 게 어쨌든 이게 숫자로 낼 수 있는 어떤 거여야 되거든. 왜냐면 내가 이대가 한국에서나 이대지 해외에 나가면 뭐 사실 모르잖아. 그러니까 이걸로는 어차피 승부 볼 수 없고 LG에서 5년 반 내가 커리어 체인지를 하면 어차피 안 되고 이런저런 거 생각을 했을 때 헤드헌터가 진입장벽이 낮아. 그리고 결과가 확실해. 그리고 비자 서포트를 해주기 되게 좋아. 내가 돈을 이만큼 벌어줄 수 있겠다는 개런티를 줄 수 있잖아. 그래서 그때 당시에 지금은 없어졌는데 아데코에서 프리미엄 라인으로 회사가 나왔어. 그래서 거기 들어가서 이제 일을 시작했고 그때
아데코라는 리크루팅 회사 되게 유명한 데를 이제 한국에서 그러면은 그러니까 너가 거기서 생각을 했던 건 내가 실리콘밸리로 어쨌든 이주를 할지언정 공부는 못하겠고 일은 해야 되겠는데 내 적성이나 그리고 현실적으로 내가 잡을 구할 수 있다는 그런 가능성으로 봤을 때 가장 적합한 게 헤드헌터라고 결정을 내렸고 그리고 그 와중에 이제 한국에서 제일 유명하고 제일 큰 회사인 그리고 이제 글로벌 회사기도 하지 아데코라는 그 헤드헌팅 회사에 들어간 거구나. 그래서 그때 그리고 컨셉이 나랑 좀 맞았어. 그냥 단순한 헤드헌팅이 아니라 딱 진짜 내 스페셜티를 딱 집중해서 그쪽만 계속 헤드헌팅을 하는 거야. 그래서 거기서 나는 머신러닝이랑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랑 내가 하고 싶은 건 다 했어. 내가 하고 싶었던 그 롤들이었어. 내가 헤드헌팅 하고 싶었던. 그래서 거기서 3쿼터 동안 계속 탑빌러를 했지. 들어가자마자부터. 야, 탑빌러 수준 좀 알려줘. 지금 금액이 생각이 안 나는데, 그때 그리고, 이 브랜드가 생긴 지가 이제 얼마 안 돼서 한국 오피스를 정착시키는 것도 되게 중요했었거든. 그래가지고 막 그런 거, 어쨌든 사업 개발 그게 있었으니까 막 브로셔 같은 거, 막 플라이어 이런 것도 디자인하고, 그리고 거기 어플리케이션 트래킹 시스템 같은 거 있잖아. 그걸 세일즈포스를 빌딩하던 때였어. 그래서 그거 계속 피드백 주고 뭐 이런 일도 하고 그래서 여러 가지로 되게 재미있게 일을 했어. 그때. 본 사람도 많이 만나고. 약간 한번 짚고 가고 싶은 부분이 많은 분들이 헤드헌터를 되게 내가 헤드헌터인데 부탁하면 나를 위해서 직업을 찾아주는 사람이라고 되게 많이 생각들을 하시는데 별이가 말했을 때 탑빌러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헤드헌터는 사실은 근본적으로 보면 세일즈맨에 가까워요. 왜냐면은 커미션을 받는 직업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헤드헌터를 어떻게 이용하겠다고 생각을 했을 때 헤드헌터는 사실은 나와 내 포텐셜 인플로이어 간의 중간에 그런 세일즈맨이지 이거를 막 나를 도와주겠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되게 많이 물어보는 게 싱가포르에 갈 때 무슨 어떤 헤드헌터 알려주세요라고 하는데 헤드헌터는 여러분들을 도와주기 위해 존재하고 있는 게 아니고 그 헤드헌터의 고객인 그런 회사들이 사람들을 뽑을 때 어떤 사람들이 적합할지를 그걸 추천해주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기 때문에 헤드헌터를 통해서 내가 이직을 하겠다는 거는 내 경력이 존나게 끝내준다는 돼야 사실은 make sense 하고요. 내가 만약에 경력이 별로 없거나 그저 그런 이제 이렇게 말하면 되는데 막 3년 4년 막 이런 정도의 경력이라면 헤드헌터를 이용해서 내가 이직을 하는 게 아니고 그건 안 돼요. 그러니까 내가 한 10년은 돼야 그리고 내가 끝내주게 좋은 회사를 나왔어요. 헤드헌터한테 이력을 주고 나한테 맞는 회사를 찾아달라고 부탁이나 해볼 수 있는 거인 것 같아요. 아무튼 그거는 케바케인 것 같아. 그러니까 만약에 머신러닝 같은 경우는 그냥 PhD만 있어도 막 데려가는 데도 많고 그러니까 그건 케바케인데 머신러닝이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3년, 5년 이걸 떠나서 그러니까 네 포인트 중에 내가 공감을 하는 거는 헤드헌터들이 본인을 위해서 일한다고 생각하면 안 돼. 본인이 커머디면 별로 헤드헌터는 그 관계 유지의 필요성을 못 느껴. 그러니까 우리가 관계 유지를 하는 사람들은 정말 저 사람이 그 필드에서 되게 웰 노운한 사람이거나 아니면 진짜 맞아. 어떤 회사에든 셀링할 수 있는 사람이거나. 맞아. 그래서 근데 그때 그냥 내가 그런 사람들하고만 컨택한 거 아니야. 이게 헤드헌팅 일은 시작하면 진짜 재밌어. 그래서 내가 그때 막 알게 된 친구들이 사실 진짜 그때 당시에 어디 추천하기 좀 어려운 막 마스터 막 졸업한 이런 친구들도 있는데 그때 연락했던 친구들 사실 그 친구는 지금 페이스북 다녀가지고 그때 나한테 그냥 고민 상담을 하는 거야. 근데 내가 그때 막 시간이 있었어. 그럼 난 해주거든? 그래서 그때, 저 취직을 할까요? 아니면은 워싱턴대에 붙었는데, 거기로 석사를 갈까요? 그래서 무조건 가시라고. 막 그런 얘기도 하고, 그렇게 재밌게 9개월 보내고, 그때 이제 TNO한테 비자 서포트를 받은 거지.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이제 하늘이를 리크루터를 하고 싶었던 그 회사가 있었어. 싱가포르에 회사가 있었는데
그 회사에서 나한테 오퍼를 준 거야. 왜냐면 걔네가 산호세에 오피스가 있거든. 그래서 거기로 점프를 했지. 일단 나는 그게 목적이었어. 그래서 받고 이제 미국으로 옮기고 그 다음에 거기서 1년 반을 일하고 그 다음에 넷플릭스로 간 거지. 여기서 이제 초점은 그 내가 별이한테 소개해줬던 그 회사가 절대 큰 회사가 아니에요. 심지어는 너 아마 너 집에서 일했잖아. 재택근무했잖아. 재택했지. 응. 일주일에 한 번만 출근하고. 굉장히 작은 회사였는데 그래도 별이가 LG에 있다가 LG의 브랜드 네임, 모두가 아는 회사의 네임, 플러스 이제 아데코라는 또 헤드헌팅에서 또 9개월 일했던 경력, 그걸로 이제 또 리크루터로 성공적으로 정착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작은 리크루팅 회사에서 우리가 산호세에도 오피스가 있긴 있어 라고 해서 리크루터를 축으로 산호세로 한번 점프를 하고 그런 다음에 산호세에서 1년 반 동안 또 커리어를 계속 쌓은 다음에 그거를 기반으로 넷플릭스에 이제 정직원으로 점프를 또 한 번 한 거지. 그러니까 이게 커리어를 보다 보면 특히 외국으로 옮기는 분들을 보다 보면 직무든 회사의 브랜드 이름이든 아니면 뭐 국적이든 뭐 하나가 앵커가 있어야 이거를 앵커를 축으로 계속 이렇게 스핀을 하면서 돌아가는 것 같아. 만약에 별이가 LG전자에 있다가 바로 이렇게 넷플릭스 리크루터로 간다. 이거는 커넥팅 다시 하나도 안 보이는 건데 결국에는 뭐 1년이든 2년이든 이렇게 스핀을 하고 글로고 갈 수 있다는 거죠. 좋은 포인트인데 내가 그래서 이제 추천을 그 커리어 상담을 해줄 때 얘기를 하는 게 지금 당장 돈을 많이 주는 거기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봐 넷플릭스에 가고 싶어 그러면 거기로 바로 점프를 할 수 없으면 그냥 작은 컨슈머 페이싱 테크 컴퍼니를 먼저 찍으면 돼. 근데 그걸 안 하고 만약에 뭐 퀄컴이나 막 IBM이나 돈을 조금 더 준다고 해서 처음 스텝을 거기로 찍어보면 사실 그 닷을 연결하기가 쉽지가 않거든. 그래서 그런 거는 좀 장기적으로 커리어 플랜을 가지고 가는 게 특히나 프레시 그레이지앳들한테는 추천을 많이 하지. 아니, 에이미가 하늘 언니는 왜 산호세 안 갔나요? 라고 해가지고 난 산호세에서 내 남편 깜을 못 만났으니까 안 갔지. 앨리스는 독일로 가겠지. 어. 그래서 이제 넷플릭스에 뭐 다른 추천을 받은 건 아니고 바로 지원을 한 거야? 그때 사실은 그때 내가 대만에서 결혼을 연말에 하기로 되어 있었잖아, 12월에. 그래서 그게 끝나고 지원을 시작하려고 했어, 본격적으로. 근데 넷플릭스 채용 공고를 봤는데 너무 매력적인 거야. 이거는 내가 알던 리크루터 역할이 아닌데? 막 이런 느낌이 들더라고. 그래서 넷플릭스만 딱 지원을 했어. 그리고 그때가 딱 그 영주권 딱 나오자마자였는데, 그때 하필이면 또 구글에서도 연락이 오고, 그러니까 1년 반 정도 미국에서 1년 반 정도 일했으니까, 그러니까 컨택이 왔던 것 같아. 그래서 구글에선 연락이 왔었고, 넷플릭스는 내가 지원을 했었고, 그렇게 해서 진행을 했는데, 몇 군데 지원을 안 하게 되면 좋은 점이 정말 커스터마이즈해서 준비를 할 수가 있어. 그건 사실 내가 따로, 이게 어그로 중에 하나인데, 따로 영어 면접 준비하는 방법은 따로, 시간을 따로 내자. 그거는 좀 얘기하고 싶은 부분이 많아. 근데 어쨌든 내가 했던 부분은 그때 몇 개만 얘기를 하자면 넷플릭스에 다니는 사람들을 이제 링크드인에서 다 찾아봐가지고 내가 지원하려는 포지션에 있는 사람들을 보고 어떤 그 백그라운드를 가졌는지 보고 거기서 그걸 보고 나면 대충 나한테 뭘 물어볼지가 나오거든. 그러니까 내가 뭐가 부족하고 뭐는 어떤 건 있는데 어떤 건 없고 이런 것들이 나오잖아. 그래서 그런 거를 준비를 했고 그리고 질문을 정말 많이 준비했어. 그러니까 어떤 것들을 얘네를 통해서 알고 싶었는지. 두 가지인데, 일단, 영어를 많이 안 하는 편일수록 좋아. 영어 인터뷰는 유리해. 그래서 차라리 인사이트풀한 질문을 하면 내가 길게 이 브로큰 잉글리시로 설명하는 것보다 훨씬 더 그 사람들한테 이걸 줄 수 있어. 그리고, 나도 기억나는 게 너가 계속 어떤 질문을 하면 되게 이게
좋은 질문일 것처럼, 그러니까 이게 질문도 사실은 있잖아. 정말 궁금해서 물어보는 것도 있지만, 내가 이 사람에게 좋은 임프레션을 주기 위해서 이 질문이 되게 스마트한 질문들이 있어. 그런 거를 그렇지. 의도적으로 던지는 게 있는 거지. 그렇지. 왜냐면은 이 그리고, 질문을 하기 위해서는 백그라운드에 대한 스터디가 충분히 됐어야 하거든. 아, 미안하다, 인프라가. 그렇지. 그리고 그게, 그 질문을 또 사람별로 준비하는 게 중요해. 그러니까, 인터뷰 패널별로 있잖아요. 그래서 그 백그라운드를 보는 게 중요한데. 그리고 질문은 최소한 인당 5개쯤 준비를 해야 돼. 왜냐면, 처음 3개는 쓰레기야. 처음 3개는 그냥 누구나 할 수 있는 게 나와. 그러면 그거는 인사이트풀하지도 않고 나를 디퍼런시에이트 해주지 않아. 그런 질문들은. 근데 이제 5개를 채우라기보다는 4개째, 5개째 질문은 진짜 머리를 짜내서 이제 나오게 된단 말이야. 그걸 질문하면 돼. 처음 3개 버리고. 그럼 그런 거를 이제 하면 내가 부족한 부분을 나는 너무 잘 알고 있지. 일단 너네가 아는 학교도 아니고 나는 네이티브도 아니고 나는 여전히 넷플릭스에서 유일한 넌 네이티브 리크루터야. 우리 탤런트 어퀴지션 팀 전체를 통틀어서 유일해. 그거를 뛰어넘는 어떤 어필 포인트를 찾아서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 나 같은 경우에는 대신 내가 리서치 백그라운드가 있었잖아. 컨설팅 펌에서 일했지. 그 다음에 비즈니스 디벨롭먼트 할 때 그 비즈니스랑 상품 리서치 엄청 했지. 그러니까 그거를 되게 PR을 많이 했거든. 그래서 그런 포인트를 찾는 게 좋았던 것 같아. 지금, 지금 유덥 CS 4학년 동생이랑 술 마시는데 조언 하나 부탁드립니다라고 누가 댓글을 달아줬는데, 여기 이 댓글에 대해서 내가 꼭 해줘야 될 말이 있어. 조언 하나라고 하면 진짜 할 말이 없어. 자기 맞아. 질문을 되게 클리어하게 해야 돼. 궁금한 거 맞아. 물어봐야 돼. 만약에 내가 질문을 되게 클리어하게 던질 수 없으면 내 생각이 부족한 거라서 맞아. 그거를 질문을 되게 잘하는 게 중요해. 나도 되게 여러 가지, 그러니까 이 자리를 빌어서 말하고 싶은 게 나도 커리어에 대한 요청을 되게 많이 받는데 그 커리어 요청을 할 때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되게 자기 긴 인생사를 써. 그 다음에 한마디 해달래. 이걸 이렇게 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잘 생각을 해봐. 그러니까 내가 스스로 먼저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나의 생각을 아웃소싱하면 안 돼. 내가 생각을 하고 질문이 있어야 그 질문을 내가 클리어하게 던질수록 그 질문에 대한 올바른 답을 얻을 수 있어. 그러니까 내가 말하는 그 포인트가 그거야. 질문을 듣는 사람 입장에 생각하고 해야 돼. 그러니까 맞아. 지금 조언을 해주세요. 나랑 1시간 미팅을 해야 될걸? 그리고 솔직히 이제 그 졸업하는 그 시점이면은 되게 준비할 것들도 많고 그럼 이런 조언 하나가 문제가 아니라 사실 다른 뭐 책이라던가 뭐 뭐 영상이라던가 볼 게 굉장히 많은 거야. 그러니까 그거 정말 내가 이 사람한테 필요한 거가 뭔지 이 사람이 나한테 뭘 답해줄 수 있을 건지를 생각하고 질문을 하는 게 중요해. 그래서 말했듯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쉽게 나오는 질문은 좀 질문이 아닌 것 같아. 근데 그래도 뭐 일단 조언을 해드리자면 지금 때가 때이니만큼 언제 시점부터 이제 구직 활동을 하실지 모르겠는데 지금 회사들이 미국에 굉장히 상태가 안 좋기 때문에 레이오프를 많이 하고 있어. 그러니까 최대한 내 에너지를 정말 집중하고 싶다면 지금 그 검색하면 다 나오거든. 어떤 회사가 레이오프를 하는지, 어떤 회사가 정상적으로 하이어링 하는지 다 나와. 그런 리서치를 통해서 지원을 하는 게 중요하지. 그리고 회사들 중에서 프레시 그레지에이트를 안 뽑는 회사들이 있어. 우리 회사 같은 회사들. 그런 데는 시간도 낭비하지 말고 그러니까 그런 리서치를 해서 딱 포커스해야 될 때를 몇 개 꼽아서 그런 데를 지원했으면 좋겠어요. 넷플릭스는 프레시 그레지에이트 안 뽑아? 정말 드물게 뽑지. 정말 드물게. 뭐 프린스턴은 나와줘야 되겠네. 프린스턴 나와도 안 뽑지. 그러니까 정말 뭐 컨퍼런스에서 진짜 말도 안 되는 막 논문을 냈다. 그러니까 넷플릭스가 사실은 구글보다도 인당 프로덕티비티가 높아. 그 이유가 뭐냐면 그 이유가 하우가 너와 데이트를 갔기 때문에 아니냐? 그런 시간을 자유롭게 쓸 수 있는 것도 좋지. 그러면 창의력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근데 넷플릭스는 일단 프레시 그레이주에서 안 뽑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인더스트리에서 검증이 된 사람을 뽑아. 그러다 보니까 그 임팩트, 회사에 줄 수 있는 임팩트가 더 큰 거야. 그래서, 그런 또, 퍼스펙티브가 있지. 지금 질문이 조금 들어왔는데, 아데코는 한국인을 채용하는 포지션이었나요? 맨 처음 비자 서포트까지 요청하기까지 어필할 수 있으셨던 강점이 궁금해요. 이 부분 약간 좀 코렉션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그 한별이가 일한 데는 아데코 한국이었고, 그래서 당연히 이제 한국인을 뽑는 포지션이었고, 그리고 한별이가 미국까지 갈 수 있었던 거는 아데코를 통해서가 아니고, 그 싱가포르의 작은 리크루팅 회사인 라이트하우스라는 데를 통해서 갈 수 있었어요. 근데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질문. 라이트하우스가 너를 뽑았을 때 산호세에 너의 비자 서포트까지 해줄 수 있었던 어떤 강점을 어필했어? 일단, 그거잖아. 그래서 탑빌려가 된 거잖아. 그러니까 너네가 나에게 투자한 만큼 난 너네에게 돈을 벌어줄 수 있다. 그리고 거기는 어떤 식이었냐면, 이것도 얘기해줘야겠다. 내가 그랬어. 기본봉은 안 받겠다고. 오, 나중엔 받았지. 그러니까 그거야. 다 내 가치를 증명하면 돼. 돈으로. 그런 인더스트리에 내가 들어간 거야. 이건 내 선택이고, 그래서 만약에 뭐 공부 상관없다 하시는 분들은 뭐 미국에서 석사 하나 따는 것도 나쁘지 않지. 근데 내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방법은 여러 가지이기 때문에 아유, 절대 안 돼. 이런 얘기를 듣기 싫어서지, 사실은. 그래서 제가 여기에 보충 설명을 하자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리크루터는, 커미션을 받는 세일즈직에 훨씬 가까워요. 업의 본질은. 그러다 보니까 한별이가 아까 내가 원래 리크루터의 연봉이라는 게 기본급과 커미션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한별이가 기본급을 안 받겠다고 한 거예요. 그 말은 내가 후보를 이 회사에 채용을 시켜가지고 이 회사가 나한테 커미션을 주지 않으면 내가 돈을 하나도 안 받겠다고 한 거죠. 그러니까 회사의 입장에서는 되게 로우 리스크인 거예요. 얘를 고용하는 데에 대한. 그게 이제 하나가 있고, 야, 불 좀 켜지 마. 조명. 중요하니까. 조명 중요하니까. 내 얼굴 제일 중요해. 그래서 그 커미션을 안 받으면 회사 입장에서 되게 로우 리스크인 거기 때문에 충분히 뽑을 수 있었던 거고, 그건 저에게도 되게 비슷한 게 제가 싱가포르에 처음 왔을 때 리크루팅을 하면서 받았던 초봉의 기본급이 2,000불이에요. 2,000불이면 싱가포르에서 최저시급도 안 되는 돈이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그냥 머리를 밀어놓고 나를 입증할 그 찬스를 얻은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이제 별이도 계속 이렇게 석세스풀 케이스를 계속 만들어 나가면서 그때부터 기본급도 받고 그때부터 또 커미션도 받고 그렇게 해서 프루브를 한 거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밖에 기회를 얻을 수밖에 없었던 약간 허슬러의 그런 애티튜드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쵸. 그러니까 내가 그 이 전 세션 때도 나왔던 얘기지만 사실 학벌이 좋으면 좋지. 어떻게 보면은 나를 프로브할 수 있는 뭐 어떤 그 지표가 하나 는 거니까. 근데 그런 거를 떠나서 성과로 증명하고자 하자면 사실 처음에는 진입장벽이 낮은 걸 선택할 수밖에 없어. 그건 내가 선택한 거고 사실 지금 생각해도 그게 제일 나에겐 빨랐던 방법이었던 것 같아. 지금 여기 댓글을 좀 더 보면 지금 블라인드 미국 채널에 들어가면 레이오프 중인 회사 리스트를 뽑을 수 있대. 아까 한별이가 했던 거에 이제 조언도 추천이고, 그리고 또 다른 질문은 요즘 한국 쪽에도 테크 기업 중심으로 특히 스타트업 쪽에 리크루터 채용이 엄청 많아졌어요. 궁금한 게 소urcer, recruiter, 탤런트 애퀴지션의 차이가 무엇인지 R&R 중심으로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그거는 회사별로 일단 다르고 실리콘밸리가 다 똑같은 건 아니고 근데 여기서는 확실히 HR이라는 단어보다 그러니까 휴먼 리소스라는 단어에서 오는 어떤 그 뉘앙스보다 탤런트 어퀴지션에서 오는 뉘앙스가 더 파지티브 하잖아. 그러니까 리소스라는 거는 왠지 진짜 자원 같잖아, 사람을. 근데 여기서는 그 탤런트를 우리가 그 데려오는 그런 역할을 한다. 그래서 보통 요즘엔 다 TA라는 용칭을 쓰고 탤런트 어퀴지션이라고. 리크루터와 소서는 구분하는 회사도 있고 안 하는 회사도 있어. 그러니까 소서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나랑 더 가깝지, 리서처. 그러니까 어디에 있는지 그걸 아이덴티파이 하는 거야.
그래서 마켓 매핑 같은 거 하고 뭐 이래가지고 그 사람들을 실제로 데려오는 역할. 근데 소서라는 단어도 사실은 좀 우리 회사에서는 지양하고 있지. 왜냐면 그게 그냥 되게 끌고 오는 느낌이잖아. 사람들을. 근데 우리 같은 경우는 마켓 매핑이나 이런 어떻게 보면 스트래티지 빌딩이 더 중요한 역할이고. 그리고 리크루터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뭐 우리 회사 기준도 그렇고 뭐 다른 회사 같은 경우는 R&R은 조금 다를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그 다음에 일단 그 사람이 파이프라인에 들어왔어. 그럼 그 다음부터 어떤 팀하고 매칭을 하느냐, 그리고 어떤, 이렇게, 리크루팅 스텝을 그대로 밟아가서, 나중에 실제로 연봉 내고, 하고, 플레이싱 하는 것까지가 보통의 R&R이에요. 어우씨, 겁나 복잡하네. 근데 나 복잡하게 말했어? 아니, 되게, HR의 세계가 되게 깊어서. 나중에 HR 스페셜 합시다. 이거는 나중에 스페셜 코스로 만들어서 HR 리크루터 분들의 질문들이나 이런 것들을 또 따로 다루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한별이가 이런 약간 좀, 뭐지? 컨퍼런스 스피킹은 아니지만 한국에서 교환이래. 벤치마크 트립으로 오는 국가나 국가 정부기관이나 막 이런 데가 있어요. 거기에 저도 한별이가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되게 좋은 정보를 많이 갖고 있어서 이 부분은 아예 정말 세션을 하나 따로 만들어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난 여기에 고정이 되고 싶은 욕망이 있어. 나의 빅피처를 들려줄게. 나방의 고정, 나방 고정. 내가 하늘이랑 얘기하고 싶은 것들이 되게 많아. 그러니까 그 영어 인터뷰 꿀팁 같은 것도 아까 간단히 얘기했지만 진짜 얘기해주고 싶은 게 많아. do, don't 막 이렇게 구분을 해서 해주고 싶은 게 많고, 그리고 레주메 같은 경우도 확실히 잘 쓴 레주메는 있어. 그리고 링크드인 사용 방법. 못 쓰는 사람들이 진짜 많아. 그리고 해외 취업 꿀팁은 뭐 하늘이가 뭐 전문가니까 그렇고, 그리고 이제 이것도 어떻게 보면 인터뷰 do and don't에 포함되긴 하는데 국가별로 특징들이 있어. 인터뷰를 할 때 꼭 이런 얘기를 한다거나 이러한 성향이 있다거나 이런 게 있어. 그런 것도 좀 공유하고 싶고, 그리고 반드시 준비해야 될 대답들 같은 게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영어를 진짜 못하는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실제로 사실 우리가 영어 인터뷰나 영어 업무가 무서운 이유는 우리가 영어를 못해서가 아니라 그거를 영어로 생각해 본 적이 없어서 그런 거야. 그러니까 그거를 어떠한 뭐 인터뷰 대답 같은 거를 영어로 먼저 한번 생각하고 들어가면 훨씬 쉬워. 그런 것들 좀 찝어주고 싶고, 그리고 키워드 같은 거. 나도 못하는 거. 키워드 같은, 그러니까 그런 거지. 이제 그 익스포저를 많이 돼야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뭐 리크루터든 뭐 그게 어떤 뭐 아니면 요즘 실리콘밸리 하이어링 매니저들이 직접 컨택을 하잖아. 근데 그런 것들 좀 정리해서 좀 하고 싶은 게 있어. 나는 하늘이가 유튜브로 대박을 나길 바라는 사람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난 이 컨텐츠를 다 털어갔으면 좋겠어. 그러면 우리가 지금 팔로워 세션이 2개나 있어. 하나는 리크루터들에게 주고 싶은 팁이 있고, 또 다른 하나는 잡서처들에게 주고 싶은 팁이 하나 있고. 잡서처 팁은 1회로 끝날 수 없어. 그래, 3회 가자. 그리고, 오케이. 그러면은 이제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면, 아까 여기서 넷플릭스 인더스트리 익스피리언스가 없으면 잘 안 뽑나요? 늦게 들어와서 백그라운드를 못 들었다고 했는데, 이분에도 내가 대답을 해드리자면, 안 뽑는다고 말할게. 인더스트리 익스피리언스 없으면 안 뽑아요. 그러니까 뭐 신입사원, 꿈도 꾸지 말고, 좀 길게 봅시다. 그러니까 이게 항상 내가 막 당장 이 회사에 가고 싶어라고 하지만 좀 길게 보는 게 중요한 것 같아. 커리어는 내가 지금 당장 구글을 가고 싶다가 아니고 어떻게 하면 구글을 갈 수 있을까를 내가 그려보는 게 훨씬 중요한 것 같고, 유니스가 준 질문인데, 넷플릭스에 가고 싶어하는 동생이 보내는 질문인데 개수가 많으면 골라서 답변 부탁드려요. 넷플릭스가 원하는 원재상이라 그랬는데 내가 잘 읽어줄게. 인재상. 넷플은 VOD의 추후 어떤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 넷플 오리지널 제작 기준은 무엇인지, 넷플이 집중하는 컨텐츠 분야는, 넷플이 집중하는 국가와 이유는, 이렇게 물어봤어. 되게 많네. 너무 많아. 하나씩 다시 알려줘. 일단 첫 번째 질문이 뭐였지? 인재상.
인재상. 그거는 일단 우리 컬처 메모만 보면 다 나와 있어. 검색하면 바로 나와. 그러니까 이걸 왜 여기서 너한테 물어보고 있는가. 그치? 그렇게 다그치지 마. 아, 미안해. 알았어. 고맨네 사이. 그러면 이거는 이제 나와 있다. 나와 있는 것이, 그러니까 이게 사람들이 온라인에 나와 있으면 특별한 정보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 근데 온라인에 내놓기까지 이 리더십들이 진짜 머리 싸매고 개 고민을 한 거야. 이거를 몇 달, 며칠을 고민을 하고 몇 년을 고민을 하고 압축해서 이게 우리다라고 써놓은 게 사실은 온라인에 있는데 그거를 아니, 근데 그렇게 내가 진짜 꿀팁을 주자면 그러니까 난 HR이라서 더 그럴 수 있는데 나는 그 컬처 메모를 들어가기 전에 이미 거의 완전 달달 외웠지. 왜냐면 그게 어떠한 질문을 하든지 간에 특히나 스테이크홀더 매니지먼트나 이런 걸 할 때 그 회사마다 포커싱을 두는 게 달라. 예를 들어서 넷플릭스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스무스하게 유관 부서와 일을 잘 해야겠지만 그 과정에서 네가 say no 할 수 있느냐, 푸시백을 할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을 많이 본단 말이야. 그런 게 다 나와 있다고 메모에. 그걸 많이 봐야지. 잘 보고 이해하고 들어가야지 인터뷰에. 다음 거. 넷플은 VOD에서 추후 어떤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 넷플릭스는 다 아시겠지만, 원래는 이제 DVD 사업을 시작해가지고, 이제는 스트리밍 서비스 하고, 이제는 아예 프로덕션까지 하고 있는데, 프로덕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세 가지로 나오는데, 뛰어다녀. 바잉 컨텐츠랑 중간에 파트너십으로 진행하는 거랑 아예 우리가 시작부터 프로덕션으로 하는 게 있어. 근데, 그거는 계속 그런 추세로 갈 거고, 밸런스는 잘 맞춰서 갈 건데, 지금 넷플릭스는 헐리우드에서 만들어가지고 전 세계로 뿌리는 그런, 뭐랄까, 디즈니나 워너브라더스나 이런 기존의 프로덕션, 미국의 프로덕션 회사들이 아니라 허브를 만들고 싶은 거야. 지금 얼마나 한국 K-드라마에 컨텐츠 투자하는지 알고 있을 거고, 재패니즈 애니마도 마찬가지고, 발리우드도 마찬가지고, 우리 이번에 아프리카 오리지널 런칭했고, 그리고 유럽에서도 컨텐츠 많이 들어오고 있고, 스페인 완전 강세잖아, 어? 야, 더 플랫폼 진짜 암울해. 어? 더 플랫폼이라는 거 스페인 건데 존나 암울해. 아, 그래? 안 봤어. 그래서 그런 식으로 지금 넷플릭스가 하고자 하는 거는 이야기가 이동하는, 트래블링 하는 그런 것들을 아예 이노베이션을 일으키겠다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제는 헐리우드에서 만들어서 세계로 뿌리고 이런 게 아니라 각 나라의 각 고유 문화들이 가진 그 스토리텔링을 어떻게 다른 문화권에 있는 사람에게 전달할 수 있느냐 이런 거에 더 포커싱을 주는 것 같고 또 뭐였지? 그리고 넷플이 집중하는 콘텐츠 분야는 나 이거는 방금 걸로 설명이 된 것 같고 넷플이 집중하는 국가와 이유가 있어? 일단 마켓 보고 많이 집중을 하고 그래서 한국 마켓이 중요한 거고 그냥 어디언스뿐만 아니라 실제로 프로덕션 쪽에서도 중요한 마켓이고 그거는 그 한국 내가 얘기해서 대답할 건 말인데 아니고 사실. 나는 이제 싱가포르에서 넷플릭스를 보는데 싱가포르에서 탑 10인가 탑 8인가 정말 탑 10에서 8인가 5개인가가 한국 컨텐츠였어. 그러니까 한국 요즘에 우리 거 콘텐츠는 보여주잖아. 탑 10 보여주잖아. 원래 안 보여줬었는데 탑 10 요즘에 보여주잖아. 그러니까 이게 한국 콘텐츠는 한국에서만 컨슘이 되는 게 아니고 동남아 국가에서 되게 많이 퍼지기 때문에 한국 콘텐츠에 약간 엣지가 있는 것 같긴 해. 난 여기서 다른 나라 콘텐츠는 많이 못 봤는데 한국 콘텐츠는 항상 상위에 들더라고. 넷플릭스는 한국인 관점에서도 되게 중요하지. 이렇게 글로벌 오디언스 킹덤 봐. 어떻게 글로벌 오디언스를 그렇게 가질 수 있겠어, 우리가. 그리고 이거는 또 다른 질문인데, 비자 서포트를 받기 전에 한국에서 재택근무로 능력을 입증하고 나서 받으신 후에, 그 후에 비자 서포트를 받으신 건가요? 라고 했는데, 그건 아니지. 그러니까 내가 이거 설명을 잘 못한 것 같은데, 일단 아데코에 들어가 있는 그 회사, 그러니까 아데코의 그 서브 브랜드로 런칭한 그 회사에 들어가서,
9개월 동안 일을 하고, 거기서 탑빌러를 3번, 그러니까 3쿼터 연속으로 하고, 그 다음에 비자 서포트를 받아서, H1B를 받아서, 미국에서 일을 할 수 있는 어서리티 그걸 받고, 미국에서 재택근무를 한 거지. 근데 그것도 완벽히 재택근무는 아니고, 오피스는 있었으니까 일주일에 한 번쯤 나가고, 그냥 그렇게 잠깐, 했었던 잠깐. 거지. 수정. 아데코에서 비자 서포트를 받은 게 아니잖아. 아니지. 근데 그 부분이 잘 지금 클리어하게 아, 안 됐으니까, 그 별이가 3쿼터를 탑 빌러를 한 거는 아데코라는 회사고, 다만 내가 탑 빌러를 했으면 그 기록이 있어요. 내가 하루에 이 회사에 얼마나 벌어줬다. 내가 탑 빌러였다. 이런 기록이 있으면 그걸 가지고 다른 회사에 인터뷰를 보면서 내가 탑 빌러였다. 그러니까 나 원래 잘하는 애다. 날 뽑아라. 그걸 가지고 나 비자 서포트 해줄 회사를 내가 헌팅을 한 거지. 그렇지. 음. 어. 넘어가고, 리크루터랑 TA는 뭐가 다른가요? 리크루터가 TA의 많은 직업 중에 하나죠. 거의 비슷한 거지? 그러니까 탤런트 어퀴지션에는 여러 가지 롤이 있는데, 그러니까 리서처, 리크루터, 뭐 아니면은 요즘엔 탤런트 코디네이터라고 그냥 캔디데이트들의 그 스케줄링을 도와주는 롤도 있고, 그리고 탤런트 모빌리티라고 해가지고, 그 각각의 그 캔디데이트들이 그 비자, 그러니까 H1B든 뭐 여러 가지 비자가, O1 비자든 뭐 여러 가지가 있을 거 아니야. 그거를 그 어세스 해가지고 이 사람이 몇 퍼센트 찬스로 모을 수 있겠다. 이런 걸 해주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탤런트 팀 내에 그 법률 자문을 구할 수 있는 팀도 있고,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어떤 사람을 하이어링 하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인프라는 다 탤런트 팀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다음 질문은 미래 해외 취업을 희망하는 학생이래. 해외에서 한국인 채용하는 논 엔지니어 포지션은 헤드헌터나 영업직이 많은 것 같은데 그런 롤에 관심이 없다면 프레시 그레주에이트로 지금 한국에서 회사를 정할 때 어떤 기준을 두면 좋을 것 같니? 그런 롤에 관심이 없으면? 어, 리크루터나 영업직에 관심이 없으면. 그런 건 뭐, 글쎄, 뭐, 다시 말하지만 그거는 롤 바이 롤이기 때문에 그 상대방 회사 입장에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그렇지. 내가 이 그렇지. 사람을 리스크를 테이킹하고 하면서까지 하이어링할 정도로 매력이 있으면 무슨 롤이든 다 가능해. 그거는 가능한데 만약에 그게 없으면 내가 어떤 오프셋을 할 수 있는지도 생각해 봐야 되고, 그렇지. 그거는 너무 브로드해서 뭐 대답하기가 조금 쉽지가 않네. 이게 정말 그냥 막말로 삼성에서 음. 조한별이를 안 뽑고 필립 브라이언 막 이런 애들을 뽑는다면 삼성에서 왜 걔네를 뽑을까를 생각을 해봐야 돼. 그러면 좀 더 클리어하잖아. 얘네들이 그 나라에 있는 익스퍼티즈가 있다. 아니면 아니, 얘네들의 기술력이 존나게 뛰어나다. 우리나라도 막 인도에서 막 하이어링을 많이 한단 말이야. 비자 서포트까지 해주면서, 그치? 문화적 차이나 리스크 테이킹 하면서 그만큼 뛰어나면 돼. 그러니까 결국엔 여기서 답을 해주자면은 두 가지인데, 하나는 내가 내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결국에는 취업 시장도 결국에는 컴피티션이라고 보면 되는데, 이제는 취업 시장이 한국에서 지원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스택으로 걸리는 게 아니고, 전 세계에서 지원을 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내가 어떻게 돋보일까를 생각을 해야 되는 거지. 예를 들면은 미국에서 사람을 뽑는데, 이력서가 전 세계에서 올 거야. 인도에서도 올 거고, 말레이시아에서도 올 거고, 싱가포르, 한국에서 다 올 텐데, 왜 나를 뽑아야 되는지에 대한 이유를 갖다가 내가 스스로 되게 클리어하게 돼야 돼. 그래서 그러면은 결국엔 두 가지가 있지. 하나는 한국인만을 뽑는 자리에 간다면 컴피티션이 확 줄어들겠지. 두 번째는, 그래서 한국인으로서의 엣지를 가지고 있는 잡이 아니고, 만약에 그래서 리크루터나 세일즈나 결국에는 그 핵심에는 내가 정말 잘 파는 사람인 게 아니라 내가 한국인이라서 한국에 대한 이해가 더 깊다라는 게 핵심인 거고,
만약에 그 길이 싫으면 내 엑스퍼티즈가 존나게 훌륭해야지. 내가 엔지니어링을 개 끝내주게 잘한다거나, 내가 마케터라면은 마케팅을 끝내주게 잘해서, 마케팅에 관련해서 거기서 업계 탑에 있는 회사에 가서 거기서 5년 동안 승진을 개 가파르게 한다거나, 그런 게 있어야지 외국에 갈 수 있는 거지. 그리고 그게 단순히 실력, 몰빵을 할 수 있다면 해도 되는데, 저번 라방 때 스티브님이 말씀하셨잖아. 네트워크를 쓰던가, 아니면은 블로거를 라이팅을 해서 나를 어떻게 어필할 수 있는 포인트를 찾던가, 그거는 개인이 그 회사 입장에서 생각해보면서 자기가 빌딩해야 되는 거야. 자기의 어떻게, PR 포인트나 이런 것들은. 나 한 가지 더 말하자면은 블로그를 쓴다 한들 영어로 써야지 그 사람들이 볼 거고, 해외 한국어로 취업은 쓴다 영어로 한들 써야지. 보진 않지. 그렇지. 한국의 아, 미디엄 오디언스가 얼마나 있는지는 사실 잘 모르겠어. 근데 우리 같은 경우에도 좀 유명한 트윗하는 사람들이나 아니면은 그 미디엄 블로거는 우리가 팔로워를 하거든. 각 분야별로. 그런 사람들은 이제 나중에 테크 인터뷰를 진짜 망치면 어쩔 수 없겠지만 일단 비저빌리티를 높이고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그 매니저로 움직이기에 훨씬 유리해. 왜냐면 그 사람이 자체로 인디비주얼 컨트리뷰터들 일반 엔지니어나 이런 사람들 끌어올 수 있는 어떻게 능력이 되거든. 그런 것들은. 그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서 잘 쓴 레주메 샘플들은 어디서 찾아볼 수 있을까요? 구글 해보면 다 가지각색으로 나와서요. 나 이거 내가 말해도 돼? 여러분, 링크드인 가면 레주메 밭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가고 싶은 회사가 있으면 그 회사에 다니는 그 회사 찾으면은 링크드인 페이지가 나와요. 컴퍼니 페이지. 거기서 클릭해서 여기에 다니는 인플로이들은 어떤 프로파일을 가지고 있는지를 쭉 봐요. 그래서 내가 가고 싶은 포지션에 사람들은 주로 어떤 커리어 패스를 거쳐서 여기에 왔는지, 어떤 부분을 어필했는지, 훌륭한 레주메에 훌륭한 소스는 링크드인에 다 있어요. 그리고 그거 다 오픈이야, 심지어. 왜 그걸 구글에서 찾고 있어? 그렇기도 하고 일단 레주메는 막막하면 일단 써봐요. 레주메도 한 번에 좋은 레주메 아무리 좋은 샘플이 있어도 못 써요. 그러니까 몇 번 써보고 고쳐보고 다른 거 계속 보고 그래야 느는 거지. 그냥 그러니까 내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나도 그런 질문을 진짜 많이 받거든? 완벽한 레주메를 보고 그걸 보면 그걸 맞춰서 자기가 쓸 수 있을 줄 알아. 아니거든. 자기가 자기 걸 계속 써보고 레주메도 하나 본다고 생각하면 안 되고 여러 가지를 보고 그러니까 뭐가 내 거에서 부족한지 그걸 맞춰서 써야 되는 거죠. 그리고 다음 질문 지금 한 3, 4개 정도 있는데 우리가 한 2분 정도 남았어. 이 채팅방이 끝나기 전까지. 너 왜 사랑 얘기만 한다고 주제 없다 그러면서 이렇게 질문을 미친 듯이 던져대는 거야? 아, 내가 던진 게 아니야. 커멘트로 온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할까? 그러면 이 방 끝나면 터지면 이게 1시간마다 터지더라고. 터지면 어떻게 한 번 더 만들어? 질문만 답하지 뭐 그러면. 네. 그러면 여기서 지금 해줬는데 질문을 답변을 못 받은 분들은 그 자기 질문을 카피해 주시겠어요? 그런 다음에 카피한 다음에 제가 방을 하나 더 파면 그때 페이스트를 해서 그때 질문 바이 질문으로 또 대답을 할 수 있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 질문 바이 질문방이 끝나고 어쨌든 한별이가 말해준 대로 리크루터의 삶, 리크루터의 그건 따로 얘기해. R&R이나 이런 거 다른 세션을 또 하나 만들 거고, 그리고 또 다른 거는 이제 어떻게 하면은 잘 지원을 할 수 있을지, 캔디데이트로서의 어떻게 하면 더 인터뷰도 잘 보고 할 수 있을지 그런 거는 또 따로 세션을 또 만들게요. 그거 말고 따로 질문이 있으신 분들은 다음 방에 오셔서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한 1분 정도 남은 것 같아요. 고정 욕심. 야, 한결이가 너 고정 욕심. 내가 너에게 이 유튜브 아이디어를 제안했을 땐 당연히 내 은퇴 계획과 아니 농담이고 사실은 공유하고 싶은 게 되게 많아서
아, 사랑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사랑 얘기가 최고인데, 이렇게 다들 죽자 사랑 얘기 살자, 따로 방파해야 되는 거 아니야? 죽자 살자 TNA를 물어보면 어떡해. 여러분, 커리어만큼 중요한 게 사랑입니다. 사랑이 최고예요. 그러니까 사랑은 커리어도 바꿔요. 맞아. 사랑은 커리어를 끝낼 수도 있어요. 내 타이타이 입고